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한금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금속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눠볼 주제는 이 영풍재지 사태 하한가 이후로 좀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대한금속에 유상증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금속이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던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풍재지가 주가 조작 사태로, 자, 주가 조작 사태로 하한가를 가면서 이 지분을 들고 있죠. 이 대한금속이 이 지분을 들고 있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풍재지의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배후가 대한금속이다, 뭐 이런 일들이 말이 많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벌어진 일이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3,000원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간에 아무래도 이 3,0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기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단기간에 3,000원까지 회복하려면 아무래도 실적이 뭐 잘 나와준다라든지, 이 대한금속이 가지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 말고도 좀 신사업을 통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좀 함께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번, 2번 뭐 두 개 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던가 신사업을 통해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킨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실적은 적자로 지금 돌아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를 보게 되면 이번 연도 연결 이제 사업이 적자를 나왔거든요. 직전 3년도가 그래도 흑자였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적자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업황 부진과 이 수익률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제품을 통해서 냉장고 뭐 우리 가전용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전방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힘들게 되면 이렇게 후방업체 대한금속 같은 부분들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생활가전 시장에 대한 수요가 23년도, 22년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24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평균 이제 성장률 약 5%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에 금리 인하, 하반기죠. 금리 인하까지 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같이 맞물린다면 다시 한번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방 수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도 안 좋아지고, 이 영풍재지 사태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로 악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3,000원까지 오를 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회복세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방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실적도 동반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유상증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한금속이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도 이 회사가 정말 양아치 회사는 아닌 게, 보통 이렇게 이 작은 목적을 봐야 되는데 이 채무 상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채무 빚 갚는 데에다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좀 나쁜 기업들은 주주 배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증자 방식을 주주 배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한테 돈 좀 달라 이거예요.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유료로 말 그대로 증자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 이거거든요, 주들한테. 하지만 우리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자 배정, 삼자 배정을 통해서 기존 주주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합이나 출자를 통해서 좀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증자가 되면 주가가 그만큼 지분 보유 가치가 많이 유통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채무 상환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도 건정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통주 850만 주가 들어올 거거든요. 기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물량이 한 3,800만 주 되는데 거기에서 850만 주가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 주에 대한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800만 주에서 850만 주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약 한 25% 되는 물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작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할 수 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가 자체가 1,170원이죠.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보통 이렇게 증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4월 언제죠? 이게 신주 예정일이 4월 30일 날. 4월 30일 날 이제 이 신주 850만 주가 이 주가에 희석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같이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이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가 이제 듣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 가치 대비 할인을 받아서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1170원 할인을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선 영풍재지 사태로 하한가를 가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좀 나왔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저가 매수세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금속이 가지고 있던 원래 가치가 떨어져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영풍재지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여전히 괜찮고 존재를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시점에 그리고 대한금속의 실적이 또 한 번씩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한금속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